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021년도 3회 정기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마무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보면 한 5문제 정도 추세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요, 개정된 부분, 반영된 부분이랑,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81번이 되겠습니다. 옥상전선로에 대한 부분이네요. 81번. 자, 저압 옥상전선로에 대한 시설 기준 중 틀린 거예요. 요건 저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옥상전선로가 됩니다. 건물은 어떤 옥상 부분에 전선로 구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특고합은 안 돼요. 옥상전선로는 특고합이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네, 겨냥해서 물어봐요.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서, 첫 번째가 얘 같은 경우에는 고압에서 옥상전선로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굵기를 물어볼 때 저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굵기는 저압에서는 2.6mm가 됩니다.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두 번째가 그 지지점 간의 거리 물어보는데, 우리가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게 맨날 틀린 걸로요. 20m가 출제가 되고요. 세 번째 거기 라번에 보면 조형제와의 이 이격거리 물어보거든요. 특정 건물의 벽면이나 이 옆면, 윗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을 이격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이렇게 하다도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닌 게 딱 보이죠? 자, 1번. 전개된 장소에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면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돼요. 2번에 보면 전선은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맞아요. 우리가 이 5궤에 어떤 실외죠. 실외에 전선을 가선할 때는 경도선 써먹죠. 3번.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은 맞는데요. 뒤에 말이 5궤용 비닐 절연전선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얘가 지금 실외에 가선되다 보니까 당연히 5궤용 비닐 절연전선을 포함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도 맞아요. 이 별도로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식물과 접촉되지만 않으면 되는데, 어쨌든 8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좀 특이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본 문제죠. 그래서 옥상전선로는 이렇게 3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고합은 안 돼.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저압에서 그 굵기가 얼마가 된다? 2.6.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가 되고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자, 다음 82번. 이동형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죠. 요것도 사실은 원래 좀 나오는 부분의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아크 용접 장치 때 사실 시험에서 대부분 이 문제는 2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첫 번째가 얘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이에요. 두 번째가요, 대지전압은,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대지전압은 얼마가 된다? 300이죠. 그래서 몇 볼트 이하는 대지전압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가 된다? 바로 300볼트. 요 2가지에서 다 걸리는데, 일단 1번, 2번은 사실 이렇게 됐을 때 1번, 2번 찍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용접변압기 2차 측 전로 중에 용접변압기의 용접전극에 흐르는 부분의 전로는 용접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고, 너무나도 맞는 얘기야. 근데 3번이 잘못됐어. 용접변압기의 2차 측이 아니라 1차 측이죠. 그래서 1차 측 전로에는 용접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2가지 형태에서 다 걸려요. 근데 찍더라도 1번, 2번 찍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83번. 요건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용전압이 15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상호 이제 접근할 경우에 양쪽의 전선이 모두 나전선이었을 때 그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다만 중성선 그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그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그 83번은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게. 가공전선과 약전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안테나, 가공전선과 바로 뭐가 된다? 삭도등과의 삭도등을 말합니다. 케이블카 같은 다니는 선들 있죠? 이격거리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우의 수를 보면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은 전기선과 전기선, 가공전선과 약전선은 전기선과 통신선, 가공전선과 안테나는 전기선과 방송설비, 가공전선과 삭도는 우리가 이제 이 전기선과 어떤 케이블카 다니는 선들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다 같이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똑같아. 약전선과요,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양 전선의 기본적인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니? 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요때는 0.6m 이상을 이격시켜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0.3m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게요. 하나 더 있는 게, 전압이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되는 전선을 고압 절연 전선을 설치했대요. 무슨 전선? 고압 절연 전선을 시설했다면 이때는 0.3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고압이죠. 약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이때 양전선의 이격거리는요, 기본적으로 0.8m 이상을 이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해당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는 순간 0.4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5kV 이하의 다중접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을 봐야 되는데요. 나전선일 때는 2m가 되고요. 절연전선일 때는 1.5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또 독특한 게 뭐냐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야. 삭도일 때만 요 부분이 1이에요. 그냥 뭐 참고적으로 봐달라 이거야. 우리가 이제 구분까지 하면서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묶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거,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요건 좀 별개로 잡아야 돼.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대요. 바로 이 문제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따져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1.5m, 절연전선일 때는 1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서 문제에선 요건데, 문제에선 뭐라고 돼 있어요? 양쪽 전선이 모두 나전선, 요 조건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쵸? 요거. 그래서 정답은 사실 3번이죠. 3번. 자, 여기 부분을 제가 이제 완료 좀 해볼게요. 자, 이제 60kV 이하가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조건과 관계없이요, 2m 이상을 이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0kV를 초과했을 때는요, 기본 2에다가 단수에다가 0.12m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수는 이 60kV를 초과하는 전압에서 기준 6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절상 개념으로 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4번. 그래서 어쨌든 83번은 3번이 됩니다.
84번. 최대 사용 전압이 1차 측이 22,000, 2차 측이 6,600V의 권선으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 접속되는 변압기의 특고압 측의 1차 측을 얘기하죠. 특고압 측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물어보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통은 저는 이게 기술 기준에서 희한하게 올해는 이제 1, 2회 때 이 절연 내력 시험 문제가 안 나왔죠. 이거 이제 3회 때 나온 건데 이변이 없는 한 보면은 이 절연 내력도 항상 보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84번에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절연 내력이랑 지성원에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죠. 기계기구의 장비에다가 일정 높은 그 전압을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10분간 가한다. 어디에다 가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바로 권선과 대지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이제 저는 보는 거야. 자, 이걸 이제 정리하실 때는 비접 다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비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B는 뭐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이야. 또한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중성점 비접지식이고요. 접은 중성점 접지식. 그 다음에 중성점 다중접지식.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 중성점과 대지간에 나타나는 이 저항의 이 값에 따라서 이 접지가 나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무슨 일선 지락 전류의 크기나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나 유도 장애가 다 달라지죠. 자, 어쨌든 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전력에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중성점 비접지식이라면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들이 대상이죠. 7kV 이하의 것이라면 사용하는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를 10분간 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값이 최저 전압인 500V보다 작어. 그러면 시험 전압은 계산치가 아니야. 500이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죠. 이때 7kV를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를 인가합니다. 네. 다만 이때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역시 최저 전압이라는 걸 볼 건데요. 최저 전압은 1500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성점 접지식이에요. 이때는 대상의 전압의 1.1배가 됩니다. 최저 전압은요 75,000V에 75kV죠. 최저 전압이 존재하고요. 다중접지는 이제 대상의 전압에요 0.92배가 돼요. 뭐 없어요. 이런 건 계산값이 결과치다. 그 다음에 직접 접지죠. 이때도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대상이 170kV 이하다. 이때는 대상의 전압의 0.72배. 그 다음에 170kV 초과다. 이때는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에서도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비접지라고 언급을 줬죠. 그리고 전압이 두 가지가 줬는데 이제 특고압 측이라고 했잖아요.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거니까 특고압 측에서 보면 지금 전압이 22,000이에요. 그러니까 22,000 즉 여기에 해당하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22,000이죠. 여기에 1.25를 하시면 27,500V 이렇게 나오네요. 최저 전압 이미 한참 넘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전압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85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볼 수 없는 거야. 이것도 좀 다 지워볼게요. 지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문제들은 테마 자체가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해자죠, 해자. 네. 자, 지워볼게요. 나오는 것도 또 좀 다 정리해보자. 자, 85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대한 이제 것이 아닌 건데요. 요거 이제 지선의 시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주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주에다 이런 거 매달아 갖고 이렇게 설치해 주죠. 요게 이제 뭐예요? 지선이 되죠, 지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지지물, 그러니까 지선은 일단 지지물이 아니죠. 또 하나가 어떤 지지물? 바로 지지물 중에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뭐예요? 지선을 사용하지 않죠. 다음 중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얘네들의 시설 기준인데요. 지선의 안전율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선은 최소 안전율이 얼마가 되냐면 2.5 이상이 됩니다. 여유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 요건 좀 이제 밑에 이제 소선수를 보면서 두 번째가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을 말합니다. 자,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바로 뭐가 된다? 4.31 kN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로 따지면 이제 440kg인데 440kg 최소 이제 그 장력이 440kg의 장력 이상의 것을 써라 이거예요. 장력이 가해져도 끊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선수는 바로 몇 가닥 이상이다? 3가닥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지선을 잘 보면요, 이게 한 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꼬아져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요, 이 소선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이 소선수에다가, 계산된 소선수에다가 안전율을 곱해요. 그래서 한 가닥이 나와도 1에다가 2.5를 곱해도 뭐예요? 2.5가 되지만 이런 안전과 관련된 건 소수점 무조건 절상 가는 거죠. 그래서 3가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소선으로 사용되는 그 소선의 최소 지름을 물어보는데 바로 2.6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득이하게 이 지선이요, 도로를 횡단한다면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하냐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단 그 장소 자체에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얼마가 된다? 4.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사실 요거 물어본 거죠. 다음 중 이제 지지물이 아닌 거 뭐예요? 지선이죠. 그래서 85번에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 86번. 전멸기에 의한 센서 등을 시설해야 되는 건데요. 86번. 우리가 이제 타임 스위치의 시설이죠, 이게. 요것도 조금 개정된 부분이 어쨌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타임 스위치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관광원 및 숙박시설이에요. 개정 전에는 이 부분이 호텔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고 관광업 및 숙박시설에 객실의 입구 등에 설치하는 이제 타임 스위치를 얘기합니다. 몇 분 이내에 소등돼야 되니도 물어보니까 바로 뭐가 된다? 1분 이내에 소등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이에요. 여기에 설치되는 타임 스위치는 바로 몇 분이다? 3분 이내에 소등돼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타임 스위치 어디에다 설치하니잖아요. 문제에서 요 언급을 한 게 보면 4번에 보면 아파트 현관이죠.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 버리는 문제예요. 과감 그냥 바로 버리는 거야, 이런 거는. 순시 조건이 뭐 T의 0.5초에서 교류 전기철도의 급전 시스템에서 그 레일의 전이의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인데요. 요 조건일 때는 670입니다. 이거는 뭐 확인만 해주시고요. 뭐 없었던 부분이고 개정된 부분으로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뭐 향후 좀 이 부분이 더 나오는 거는 좀 봐야 돼요. 뭐 정말 할 거면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해서 순시 이 조건이 붙는다면 670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밑에 있는 표를 외울 가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게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 88번이 됩니다. 이것도 좀 개정된 부분으로 보통 보면 이제 요즘에 보면 추세가요. 한 문제씩 꼭 이런 거 주더라고요. 분산형 전원에서.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 ESS 시스템이죠. 그래서 2차 전지에 자동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로서 틀린 건데요. 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 가장 좀 거리가 먼 게 있죠. 과저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과전압, 제어장치의 이상, 그 다음에 어떤 온도의 이 내부의 온도가 이제 급격히 상승할 때는 이제 자동 차단 장치 줘야죠. 가장 그래도 보면 거리가 먼 게 과저항이죠, 과저항. 자, 89번 보겠습니다. 뱅크 용량이 몇 kVA인 조상기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89번인데요. 조상설비 보호장치입니다.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이 조상설비와 관련된 보호장치죠. 예. 자, 요거는 이제 경우에 이제 여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블로 리액터나, 전력용 커패시터나, 저는 그냥 콘덴서라고 쓸게요.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는 경우가 같아요. 뭐냐면 이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요. 그 다음에 15,000kVA 미만이라면 이들은 내부 고장이 발생한 경우나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들의 용량이 15,000kVA 이상이 되는 순간 위에서 언급드렸던 내부 고장이나 과전류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전압까지 주로 뭐 OVR이나 뭐 차전압 개전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 과전압까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 동기조상기입니다.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요 그냥 동기조상기는 15,000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어떤 경우냐면 그 동기조상기에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보호를 해줘라 이거야. 근데 어떨 때 해주냐면 그 동기조상기의 용량이 얼마? 15,000kVA 이상부터는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하는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9번에는 요걸 물어본 거고요. 일단 조상기라고 했죠. 1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0번. 이것도 사실 좀 특이한 문제예요. 전주에 그 외등을 설치할 때 그 사용되는 공사 방법으로 틀린 건데, 뭐 이것도 확인만 해주세요. 우리 전주에 그 외등을 설치할 경우에 공사 방법이 첫 번째가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케이블,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이에요. 애자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90번은 정답이 1번인데요. 이게 사실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하면 좋죠.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금속, 이제 전주의 외등 설치는요, 가연성 분진이 있는 곳에 시설 방법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가연성 분진이 있는 그 장소에 전기 설비는 금속관 케이블 합성 수지관이 가능하죠. 이렇게 같이 기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를 개별적으로 좀 쪼개기보다는. 뭐 선택인데요. 어쨌든 처음 나온 문제라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91번.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네, 요거 좀 지워볼게요. (91번) 농사용 전선로가 됩니다. 네. 첫 번째가요.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물어볼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자. 자, 먼저 좀 다 정리합시다. 전선의 굵기는 이제 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mm 이상의 경동선. 두 번째가 뭐냐면 경관을 물어봐요. 경관.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은 3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나 같이 봐야 될 게 구내의 전선로의 경관과 같습니다. 자, 구내의 전선로의 경관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치고요. 울타리 외측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등기구 이제 조명 등용 폴라이트 설치하죠.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방직 공장이라고 나오면서 구내에 조명 등용 가공 전선로를 설치한대요. 이때 경관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높이가 뭐냐면 전선로의 높이인데요. 전선로의 높이는 3.5m 이상이 되는데 단 얘는 이제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면요 3m까지 이제 가능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문제 풀어야죠. 정답은 몇 번이 아니라 거기 보면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점 간의 거리죠. 지지점 간의 거리는 뭐야? 경관을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30m.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죠. 그래서 91번은 1번. 자, 92번 볼까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그 발생하는 극저주파의 전개는 지표상 1m에서 몇 킬로볼트 이제 퍼 메타 이하여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이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답으로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 기술 기준에서요. 만약에 전개에 대한 이게 400kV급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제한이 있어요. 전개와 자개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 테마의 그 어떤 제목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전개나 자개를 물어보면 값을 바로 기억하면 돼. 전개 물어보면 우리 기술 기준은 무조건 3.5가 됩니다. 아직까지 단위로도 장난친 적이 없고요. 3.5 kV/m 메타죠. 전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전압을 거리로 나눈 거잖아. 자, 그다음 자개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기준에서 자개 물어보면 무조건 83.3입니다. 83.3 마이크로 테슬라라는 이제 이 단위를 사용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전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3.5가 됩니다. 자속 밀도의 단위예요. 테슬라.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 나오니까. 자, 93번.
단면적 55스퀘어인 경동연선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로서 장력에 견디는 형태의 비종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허용 최대 경관이죠. 일단 뭐 지어보면서 말씀드릴게지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고요. 장경관과 관련된 문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만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93번이죠. 네, 요건 이제 경관과 관련된 문제예요. 경관. 우리 이제 종류를 볼까요? 종류. 그다음에 표준 경관. 그다음에 시가지 경관이 되겠습니다. 예, 표준 경관은 이제 우리가 시가지 외라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지지물로서 제가요, 이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B종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각각의 경관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요, 그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다면 이때 표준 경관은 150m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시가지로 들어오면 목주는 안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시가지로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값을 2로 나누면요, 75m 이하가 됩니다. 저는 B종 지지물인데요. B종일 땐 250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땡기시면 돼. 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된다? 150이죠. 그다음 철탑은 이제 그 표준 경관이 600m가 되고요. 자, 이걸 더해서 땡기자. 바로 얼마가 된다? 400m가 되겠습니다. 단. 뭐 이제 이계연이고 뭐 간격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 이계연 그런 거 필요 없이 시가지에서 철탑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4m 미만이라면 250m다. 이제 요거는 지난 회차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요게 원래 기본 경관이거든요. 근데 이 표준 경관은요, 상황에 따라서 장경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관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고압일 때는 5mm를 22스퀘어로 교체하면, 또는 특고압일 때는 22스퀘어를 55스퀘어로 교체하면요, 여기에 2배의 경관 증가가 가능해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철탑은 경관 증가 자체가 불가능해. 이럴 땐 전선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철탑 자체를 교체해 줘야 돼요. 경관을 증가하려면. 그러면 지금 보세요. 단면적 55스퀘어 특고압이고요. B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에서 장경관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2배를 하면 50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이제 이 4번이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거기 보면 뭐 22스퀘어인 거를 뭐 50스퀘어 이상 뭐 이랬을 때 이제 장경관 22 이상의 경동선을 원래 쓰는 건데, 이제 전선을 이렇게 바꾸면 경관을 여기보다 2배 더 멀리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고요. 주로 장경관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병간만 기억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네요.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4번. 저압 옥측전선로의 목조형 조형물의 그 이제 이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인데요. 94번. 옥측전선로죠. 어떤 건물의 이 측면을 지지 삼아서 이렇게 가선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계속. 예. 자, 이것도 좀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 좀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옥측전선로는 100kV 이하예요. 요거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이게 좀 후루꾼데, 사용 가능 공사와 이 옥측전선로는 사용 가능 공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사용 불가능 공사가 있어요. 옥측전선로는 사용 가능 공사가 있고 사용 불가능 공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용 가능 공사는 사실 뭘 말한 거냐면 옳은 것은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합성 수지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사용 불가능한 공사를 물어보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은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옥측전선로의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또는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잘못된 것은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목조형 조형물이에요. 목조형. 건물이 이제 이 나무로 된 이런 타입이다 이런 얘기지. 목조형 조형물에 뭘 설치하냐면 금속이나 내지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다 해결돼. 솔직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압에서는 케이블 쓴다 기억합시다. 나머지는 솔직히 그닥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저압 옥축전선로의 그 목조형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 뭐예요? 옳은 거 물어본 거잖아. 그럼 무조건 뭘 찾아라? 합성수지관 찾으면 돼요. 그렇죠?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뭐 특이점은 없어요. 예. 이거를 이제 막 그 사항별로 다 외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그 이제 이 도로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어 있을 경우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인가?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보자. 95번이죠. 95번도 사실 흔한 타입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보면 93번이 더 흔하지. 자, 요거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도로, 내지 교량 등과 이제 접근 교차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1차 접근이라는 이제 테마가 붙죠. 자, 요때는 이게 좀 특이한 문제예요. 요때는 대상의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을 이격하냐면요. 바로 3m 이상을 이격시켜줘야 돼요. 하지만 이게 이제 35kV를요. 초과하였을 때는 조금 애매해지죠. 뭐냐면, 그러니까 애매해진다기보단 특이해요. 뭐냐면, 기본 3에다가요, 기본 3에다가 단수를 잡긴 잡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단수에다가 적용하는 수치는 0.12인데, 얘만 희한하게 0.15m를 적용해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문제에서 뭐냐면, 154 가공전선이 특고압이죠. 도로와 접근 교차 이제 1차 접근하는 건데 154죠. 그러니까 엄연히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단수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단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지금 초과하는 154죠. 여기에다 기준이 35잖아. 요걸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두드리면 11.9가 나오는데 실제 이 적용을 할 때는 소수점이 절상이 돼야 돼요. 소수점 올려버리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몇 단이 된다? 12단이 되겠죠. 그래서 잡아놓으면 기본 3에다가요 12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0.15를 두시면 얘가 4.8m가 나와요. 그래서 뭐 사실 좀 특이한 문제가 맞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요게 사실 저는요 이 부분을 좀 강의를 한다면 요거는 조금 배제하자고 얘기를 해요. 이제 어차피 시험이 그 이번 회차에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것 때문에 그러죠. 요것 때문에. 근데 정말 이런 거를 내가 잡고 갈 거면 요 테마를 기억해야 돼.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도로, 그다음에 교량,
등과 이제 1차 접근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이때는 35kV 할 때는 3m 이상, 다만 35를 초과했을 때 단수를 적용할 건데 그 단수에 대해서는 0.15m 적용해 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무지에 깔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6번이 되겠습니다. 96번. 예. 귀선로에 대해서, 귀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솔직히 뭐 제가 뭐 요번에 나온 전기철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그 말이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1번. 예.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얘기예요. 뭐 사고 및 지락에도 충분한 허용 용량을 갖도록 해야 되고요. 비절연 보호도체, 매설 접지도체, 레일 등을 구성하며 단건 변압기의 중성점과 공통 접지에 접속한다. 비절연 보호도체의 위치는 통신선의 유도장애나 레일의 전이 상승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모두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1번이 이제 이 틀린 말이죠. 자, 어쨌든 뭐 이 96번은 제가 뭐 욕심은 없습니다. 네. 자, 97번 보겠습니다. 네, 새로 나온 문제, 어쨌든 96번. 변전소에 울타리 담등을 시설코자 할 때 사용전압이 34만 5천 볼트라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이제 합계 거리는 얼마 이상인가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자, 지워볼게요. 좀 쓸 얘기가 있으니까. 발, 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 되겠죠.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이다. 그 중에서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죠. 자, 97번이죠. 자, 발, 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발전소나 변전소 이런 그 시설물들은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러니까 울타리 담등을 설계하는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를 물어봐요. 자,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는 바로 얼마가 되냐면 2m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요. 네,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그 간격은 0.15m입니다. 이제 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울타리 이렇게 이제 그 봉을 세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설치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바로 이제 요 대지면과 요 하단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그 간격은 15m, 이제 0.15m, 15cm죠. 이하로 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높이죠.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바로 어디다? 충전 부분까지의 합계 거리를 말합니다. 울타리 담등의 높이로부터요, 충전부까지 합계 거리인데, 요거는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드렸죠. 기본적으로 그 취급하고자 하는 그 장비의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 A 플러스 B의 합계 값이요,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된다? 바로 5m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A는 뭐냐면 바로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 둘을 더한 게 바로 이 값이다 이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울타리 그 이제 담의 높이를 Am라고 봤을 때 충전부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 그 장비와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장비까지 떨어진 거리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뭐 변압기라고 봤을 때 이 변압기가 35kV 이하의 대상이라면 이들의 합계 수치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만약에 대상의 전압이
160kV 이하의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6m 이상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1호사를 겨냥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160kV를 초과하면, 자, 여기 이제 이거죠. 기본 6에다가요, 단수에다가, 우리가 항상 계산하는 단수 방법 있죠? 초과하는 거에, 이제 이게 기준이 160이니까 16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12m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문제는 단수로 해결을 해야죠. 자, 거기 보시면, 문제 자체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34만 5천 볼트라고 했을 때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그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전압이 3, 4, 5니까요. 먼저 단수를 계산합시다. 단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34만 5천 볼트에다가 기준을 빼야 돼요. 기준이 160이니까 160 빼고요.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단수가 18.5단 나온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단수를 절상 가면은 몇 단이 나온다? 19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보면 기본 6에다가 19단에다가 0.12 두시면요. 8.28m. 이런 식으로 계산 결과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8번입니다. 큰 고장 전류가 구리도체 그 소재의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얼마 이상인가? 단 접지도체에는 피레 시스템이 접촉하지 않는다네요. 개정 문제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실기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요와 비슷한 문제를 올해 물어봤었죠.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긴 해야 돼요. 한 번은 걸릴 거다. 자, 보겠습니다. 98번이죠. 저는 이제 접지도체의 단면적이에요. 요게 이제 그 총 4가지로 쪼개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그 재질이 구리예요. 그 재질이 구리라면 바로 얼마가 되냐면 6스퀘어 이상입니다. 두 번째가요. 만약에 그 재질이 이제 철의 재질이다. 이런 얘기가 주어지면 5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하나 제가 좀 쪼개요. 단. 이 접지 시스템에 피레가 접속된대요. 사실 요거는 통합 접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 구리가 이 6이 아니고요 16으로 변합니다. 이제 어차피 철은 이거 접지 도체라고 해야겠죠.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16이 됩니다. 이제 철은 똑같이 50이고요. 두 번째가요. 이제 세 번째죠. 두 번째가 아니라 고트코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6스퀘어) 이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다. 여기는 뭐 이제 큰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경우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해 가면서 봐야 되는 거지만 그냥 이 자체를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성점 접지도체입니다. 자, 중성점 접지도체인데요. 기본적으로 16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종 접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 25kV 이하의
예, 특고압 다중접지나 7kV 이하의 고압 전로라면 (6스퀘어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구리 소재의 접지도체를 그냥 물어본 거예요. 뭐 이제 피레가 접속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자체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98번의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99번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한대요. 이때 이제 그 노면상의 높이는 얼마니? 라는 거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나 이에 직접 접속되는 가공통신선은 제외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표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98번은 반드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명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정 전에는 이제 항상 접지도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접지선과 관련된 굵기를 항상 물어봤기 때문에 99번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전력 보안 통신선의 이제 높이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요. 그 부분까지 다 한번 볼게요. 자, 조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 첫 번째가 무슨 통신선이냐면 바로 가공통신선이에요. 두 번째가 무슨 통신선이냐면 바로 첨가통신선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저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입니다. 예, 자, 조건을 보면 도철행이에요. 도로를 횡단.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가 됩니다. 예, 위인데 저는 그냥 횡단한다고 할게요. 이게 통일성을 주는 게 나아서. 자, 여기서 이제 가공통신선이 있고 이제 첨가통신선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가공통신선은 전력보안 통신선을 위해서 지지물을 세운 거예요. 근데 첨가통신선은 기존의 저압 또는 고압,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이 전력보안 통신선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는 통신선은 죄다 가공통신선입니다. 그러면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한대요. 이때는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하냐면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 만약에 그 자체가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가통신선인데요.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도로 횡단하면 무조건 6m예요. 근데 이 저고압일 때만입니다. 이때도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5m가 되겠습니다. 철도는 우리는 무조건 6.5잖아요.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근데 이제 대지면이 아니라 이제 레일이죠. 예. 자, 횡단보도교 횡단인데요. 기본적으로 가공통신선은 횡단보도교를 횡단할 때 3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저고압일 때는요. 저고압일 때는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절연전선 내지 뭐 케이블이다 이런 얘기 들어왔을 때 이제 3m까지.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은 무조건 5m가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두 부분이 다 정리가 되죠. 문제에서 언급한 건 가공통신선이죠. 이 첨가통신선은 반드시 언급이 돼요. 뭐냐면 저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이다. 이렇게 줘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이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 이제 횡단보도 여기네요. 그쵸? 요거. 얼마예요? 이제 3m.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100번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캡타이어 케이블은 안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이거 문제도 좀 특이해요. 100번인데 케이블 트레이 공사인데 주로 이 문제보다는 제가 이제 좀 나오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드리면 이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이제 이 케이블 트레이가 이제 우리가 전기실이나 뭐 EPS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다리 형태의 시설물이 있으면서 전선 요렇게 막 배선되잖아요. 요게 이제 케이블 트레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 안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 1.5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난연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불연, 그 다음에 가연 사이에 난연이 있는 거예요. 난연. 불연은 아예 불이 안 붙고요. 난연은 이제 불의 확산, 잘 안 붙는 거지. 가연은 잘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건데 희한하게 얘는 종류를 물어본 적도 없고 종류가 아닌 걸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통풍 밀폐형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구조 자체가 통풍도 되고 밀폐도 돼요. 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르죠. 반 통풍, 반 밀폐 이런 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예요. 이렇게 나왔다면 어쨌든 캡타이어 케이블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죠. 3번.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021년도 3회라고 썼네. 3회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이제 개정돼서 아무튼 조금 개정된 문제가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81번 이제 요 부분은 해야죠. 옥상 전설로 정리해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82번 이제 용접 전극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3번이 어쨌든 2차 측이 아니라 1차 측이 되고 83번 무조건 해야 되고 84번 해이죠. 85번도 하셔야 돼. 86번도 전멸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관광업 및 숙박업은 몇 분 이내, 이제 주택 아파트 몇 분 이내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87번 뭐 답이 없습니다. 88번도 제가 근데 이 중에서 좀 가장 거리가 먼 거는 이제 과저항이 아닐까. 어쨌든, 예. 그 다음 89번 해이죠. 그 다음에 90번 전주에 그 외등을 설치할 때 이 공사 방법은 가연성 분진과 같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죠. 그 다음에 91번 농사용 전설로 해야 되고요. 92번 전개 자개 꼭 기억하고 93번도 좀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장경관 문제. 어쨌든 경관 기억해 주시고 94번 이제 옥측 전설로에 대한 부분 해 주셔야 되고요. 95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흔한 문제는 아닌데 0.15m 가선했죠. 96번도 귀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좀 개정된 부분의 문제에서 어려웠어요. 97번 이제 발변전서 울타리 담등 해야죠. 98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접지도체 정리해드린 부분 꼭 기억하시고 99번 이제 가공통신사 이제 전력보안 통신사 업인데 이렇게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100번 케이블 트레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꼭 이제 이게 어려우면 다른 것도 좀 쉽기 때문에요. 너무 좀 다음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회에 너무 이제 개정된 부분이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3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